오늘이 8월 30일이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게 이제 반팔이 전혀 어울리지가 않거든. 그래서 지금 긴팔에 긴 바지를 입고 다니는데, 벌써 가을이 온 건가? 보통 9월 한 10일까지는 늦더위가 있다가 가을비가 내리고 가을로 넘어가는 그런 일상적인 그런 계절의 변화는 이제는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올여름 내내 비로 시작해서 지금 비로 끝난 것 같고, 또 가을이 또 갑자기 이렇게 또 뭔가 지금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순환하는 그 체계가 좀 망가지긴 망가진 것 같아. 지금 봐도 좀 이상해. 그리고 지금 그 뭐 언론이라든지 유튜브 같은 걸 보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그걸 보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분명하게 뭐 기후 관련된, 환경 관련된 그런 학자라든지 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은 모두 일관되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1980년 1800년 뭐 중후반 때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 지금 현재 지구의 평균 기온이 1.1도 1.1도 정도가 올랐다. 그리고 이 속도로 가면 2030년이 되면 1.5도가 오를 것이다. 근데 2030년은 지금 2022년이니까 8년밖에 안 남았거든. 2030년이 되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까지 오를 거고, 그 이후에 1.6도, 1.7도, 1.8도, 1.9도, 2.0까지 오르는 걸 우리 인간들의 노력으로는 제어하기는 힘들 거다. 그리고 2.0도 이상 상승을 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급가속이 붙어서 우리 인간은, 우리 인류 호모사피엔스는 멸종할 거다 라고 경고하고 있거든. 일관된 목소리로. 그리고 지금이 6번째 대멸종의 기간이다. 6번째 대멸종은 1950년에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되게 좀 섬뜩한 말이거든. 우리 인간이 멸종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지금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부터 2030년 이 사이, 이 8년 사이에 우리 행동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멸종할 것이다 라고 일관되게 지금 경고하고 있거든. 되게 무서운 이야기잖아. 뭐 비가 많이 와서 뭐 수재민이 뭐 10,000명이 발생했고 사람이 100명 죽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 이야기가 지금. 근데 나를 봐도 그렇고 내 주위를 봐도 그렇고 뭔가 사람들이 그런 인간이 멸종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갖는 사람은 그냥 그 기후학자들밖에 없는 것 같아. 일반인들은 전혀 감흥이 없어, 감흥이. 아니, 호모사피엔스가 멸종한다는데, 그리고 그 멸종하게 된 그 시발점이 8년 뒤 2030년이라는데 사람들은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 같아. 이거 좀 이상하더라고, 나는.
그냥 사람 100명, 뭐 1000명이 죽는 게 아니고 막 1억 명, 2억 명 이런 단위로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갈 거고, 당연히 나도 그 죽는 사람에 포함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 근데도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냥 평온하게 일상을 지금 살고 있거든. 그리고 이제 뭐 정부라든지 뭐 기관 같은 데서 뭐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고는 그냥 전기 자동차 보조금 주는 거, 전기차에 보조금 주는 거 밖에 없거든 지금. 근데 전기차에 보조금 줘서 그 전기차 몇천 대, 몇만 대? 그걸 생산한다고 한들 이 배출되는 탄소 양에는 전혀 영향을 지금 주질 않거든. 내가 생각해봐도 영향이 없을 것 같아. 전기차가 늘어난다고 탄소 배출량이 들 것 같지는 않아, 내가 봐도. 그리고 전기차라는 게 어차피 보조금 주는 것 범위 내에서밖에는 생산이 안 되거든. 그냥 아무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아. 아니 8년밖에 안 남았다는데 왜 이렇게 아무 노력도 안 하지? 좀 이상해. 아니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루에 죽는 사람이 그냥 몇십 명 수준이거든. 근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온갖 호들갑을 떨거든. 막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백신을 막 공짜로 1차, 2차, 3차, 4차 막 계속 백신을 맞게 하고 온갖 호들갑을 떨고 있어 지금. 뭐가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근데 결국 그래 봐야 원래 그 안에도 그냥 얼마 있으면 죽을 사람들, 그 노인들 그냥 몇십 명 죽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사건이거든, 이 코로나라는 게. 근데 이렇게 온갖 호들갑을 떨면서 기후위기, 기후재앙, 당장 8년 뒤에 그 지옥 같은 시나리오가 시작된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완전 천하태평이야, 천하태평.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기후위기, 기후재앙? 막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런 상황이 실제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진짜 8년 뒤에 2030년부터 그 지옥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그 기후 재앙에 관련돼서 막 10,000명씩 10만 명씩 막 하루에 막 죽어나간다면, 사람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근데 내가 봐도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허튼 소리를 할 게 아니거든. 그것도 일관되게 모든 사람이.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이 고작 8년 남았는데,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일단 자동차가 문제니까 자동차를 신규로 번호판을 주는 걸 멈춰야 돼. 그리고 사람들 보고 자동차 타지 말고 자전거를 타라. 왜냐면 자전거가 답이거든, 이런 상황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면 전기 자동차가 아니고 자전거를 타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이 고속도로나 그런 자동차 전용 도로를 제외하고 그 시내에 있는 도로들은 이 자전거가 메인이 되도록 완전히 개편을 해버려야 한다고. 그래서 자동차 타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뭐 그렇게 해서 경제가 좀 쪼그라들고 경제가 뭐 반토막 난다고 한들 뭐 그딴 게 무슨 대수야? 인간이 지금 멸종하게 생겼는데 무슨 그딴 뭐 경제가 반토막 나는 게 그딴 게 대수냐고. 그런 액션을 지금 사실은 취해야 되거든. 그리고 또 주요한 원인인 그 화력발전소들을 강제로 이게 중지시켜버려야 한다고. 그냥 8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나 또는 뭐 다른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전기 가지고 그냥 쓰면 되거든. 그리고 또 주요한 또 배출 원인인 사람의 수, 가축의 수, 또 애완동물의 그 수를 확 줄여버려야 한다고. 애완동물 같은 경우에는 모두 등록제로 하고 세금을 담배처럼 왕창 매겨버려야 한다고. 진짜 부자들만 애완동물을 키우도록. 그리고 쓸데없이 애완동물 못 키우도록. 그리고 가축의 수도 확 줄여버려야 한다고. 그래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값이 굉장히 비싸가지고 제대로 일반 사람들은 사 먹지 못하도록. 그리고 사람 수를 이 8년 안에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특히 그 막 살 만큼 산 노인들, 이 사람들은 좀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돼. 내가 볼 적에는 어린 아이들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인간의 수. 내가 볼 적에는 지금 인구가 한 10억 밑으로만 떨어져도 이 지구가 10억 명이 뿜어내는 10억 명이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 정도는 이 지구라는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거든.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식물들이 인간이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나 메탄 정도는 감당할 수 있거든. 근데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 뭐 1,000만 원 줄 테니까 아이 낳으라고 미친 짓거리나 하고 자빠졌고, 노인들은 80, 90 막 이렇게 장수하는 게 막 자랑인 것처럼 막 떠벌려. 지금 상황에서 이 장수를 한다는 건, 오래 산다는 건 죄악이야, 죄악. 나쁜 짓이라고. 이게 자랑 삼아 떠벌릴 일이 아니야, 지금. 지금 이 기후 위기, 기후 재앙, 이걸 누가 초래한 거야? 노인들이 초래한 거잖아, 지금. 불과 50년 전만 해도 평균 수명이 60밖에 안 됐다고. 60년 정도 살다가 그냥 죽는 게 자연스러웠다고. 그러면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그 초등학교도 그러잖아. 6학년이 졸업을 해야 새로운 신입생 1학년이 학교에 들어오는 거지. 6학년이 졸업 안 하고 7학년 되고, 또 7학년이 졸업 안 하고 8학년 되고, 8학년이 졸업 안 되고 9학년 되고, 계속 초등학교에 남아있으면 신입생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그리고 학교는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되는 거고. 지금 지구가 딱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 70, 80, 90까지 사는 이 미친 노인들, 이거 어쩔 거야 도대체. 근데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라는 게 그런 좀 문제를 일으키는 그 노인들을 한 번에 이게 내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지도 몰라. 사실 나도 이제 내일 모레가 60이긴 한데, 이게 오래 사는 게 이 자식이나
손자 세대들한테 할 짓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내가 70, 80, 90까지 산다고 해도 의미가 없거든. 뭔가 내가 오래 살아서 뭔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 사람들한테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냥 하루하루 의미 없이 그냥 죽는 시간만 연장하는 거지.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지구라는 환경이, 지구라고 하는 계절이 지금 다 고장나 버린 거잖아. 뭔가 극단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8년 뒤 2030년부터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고 하잖아, 지금. 수동적으로 이제 기후 재앙이 발생을 해서 이게 노인들만 죽는 게 아니고 어린 아이도 죽고 젊은 사람도 죽고 노인도 죽고 막 그러니까 뭐 이 기후 재앙을 초래한 사람들만 죽으면 좋은데 그 이 기후 재앙을 초래하지도 않은 아주 가난한 나라 사람들, 부자 나라 사람들, 이 기후 재앙을 초래했던 사람들, 이 기후 재앙을 초래하지 않은 사람들, 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아이들, 뭐 할 거 없이 그냥 막 뭉탱이로 막 죽어 나갈 거잖아, 지금. 2031년부터는. 나는 되게 좀 위기감이랄까? 그게 좀 무겁게 나는 좀 받아들이거든. 2030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기후온, 이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 상승하는 그 시점, 2030년이라는 게 좀 무겁게 다가와. 그러니까 이게 1.5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우습게 보는 것 같아. 1.5도? 뭐 그까짓 거, 뭐 그러는 것 같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최근에 보면은 뭐 서울 집값도 그러고 전국 집값이 막 그 0.1%, 0.03% 이렇게 아주 상승을 했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0.01%가 상승을 했어. 0.02%가 상승을 했대. 근데 0.02%가 상승했다고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0.02%가 평균적으로 상승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역들에서 그 거래되고 있는 그 아파트 가격을 보면 막 20%, 30%가 떨어져 있어. 이게 평균이 0.02%지 실제 거래되고 있는 지역들은 이미 20%, 30%가 지금 떨어져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미쳐버리려고 해. 대출 받아서 아파트 샀는데 그 아파트가 20%가 떨어졌다고 생각해봐. 30%가 떨어졌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집을 산 내 원금은 절반 이상이 날아가 버린 거야. 빚은 그대로 있고. 기후도 마찬가지야, 지금. 1.5도, 지금 1.1도가 올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무 감흥이 없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특히 유럽 쪽, 그 아프리카하고 그 유럽은 아프리카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그 열기가 유럽을 그대로 강타해버린다고. 그리고 이 제트 기류가 힘을 못 발휘하니까 그 뜨거운 공기를 순환을 못 시켜. 그러니까 막 그 뜨거운 공기가 유럽 전체를 덮어버린다고 막.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지금 미쳐버리려고 하잖아, 지금 올여름에. 40도, 45도. 막 관측일에 가장 뜨거운 여름이래. 작년에도 관측일에 가장 뜨거운 여름이라 하더만. 작년을 또 오버했는가 봐. 그러니까 1.1도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지역을 바라보면 그 여름의 평균 기온이 20도, 22도, 20도 근방이었던 유럽이 45도, 50도를 찍어버리잖아. 거의 2배로 막 점프해버리잖아. 1.1도인데 그럼 1.1도만큼 오르는 게 아니고 그 해당 지역을 바라보면 막 2배씩만 올라가 있다고, 온도가.
근데 1.5도가 되면 어떨 것 같아?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지금 최근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러시아에서 이 가스를,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안 보내주니까 그 유럽에서 전기가 부족해서 뭐 신호등에 사용할 전기가 없어가지고 신호등을 꺼버리더라고. 그리고 밤만 되면 가로등을 다 꺼버려. 이렇게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도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차라리 이 상태에서 미국이 유럽 국가들이 이 전쟁에 개입을 해가지고 제3차 대전이라도 일어나는 게 우리 호모 사피엔스들한테는 좀 득이 될 것 같아. 핵전쟁이라도 좀 일어나서 차라리 기후위기로 인간이라는 종이 몰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핵전쟁이라도 좀 일어나서 인구가 반토막 나버린다든지 뭐 그러는 게 오히려 그 호모 사피엔스들한테는 더 이로운 일일지도 몰라. 방사능 물질이야 시간이 지나면 점점 옅어질 거고, 또 방사능이 덜한 지역에서 사람이 살면 되거든. 이게 피할 방법이 있어. 핵폭탄은 방사능이라는 것은 피할 방법이 있거든. 근데 기후위기, 기후재앙이 말하는 이 기후온난화는 피할 방법이 없거든. 전혀. 어디로 피할 건데? 뭐 북극이나 남극 그런 쪽에서나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라마. 그러니까 핵전쟁보다 더 큰 일이 지금 2030년에 일어난다고 경고하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아무것도. 어찌 보면 지금 이게 하루하루가,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이 하루하루가 참 중요한 것 같아. 이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게, 이런 이제 기후위기가 본격화되기 전, 이게 큰 태풍이 불기 직전이거든, 지금. 어차피 인간은 우리에게 닥칠 그 재앙을 막을 의지도 생각도 없는 것 같아. 무슨 뜬금없이 전기자동차 이야기나 하고 자빠졌으니까. 이 자전거가 답이거든. 자전거를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어. 시내에서 출퇴근하고 시내에서 활동하는 건 자동차를 없애버리고 자전거로만 생활하도록 그렇게 바꿔버려도 되거든. 그래서 경제가 좀 쪼그라들면 어때? 인간이 멸종하는 것보다 낫잖아. 비행기 같이 연료 많이 태우는 그런 것들은 좀 막아야 되거든. 그리고 발전소들도 지금의 절반 또는 10분의 1로 확 줄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전기로 아껴가면서 쓰면 되거든. 죽는 것보다 낫잖아. 근데 그럴 의지도 생각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2030년이라는 그 어떤 태풍, 큰 재앙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8년 이 시간을 그 마지막 시간이라고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2030년 이후라는 건 뭔가 담보할 수가 없거든 지금. 담보할 수가 없어 지금.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건데. 나야 뭐 억울할 건 사실 억울할 건 없어. 2030년이면 내가 나이가 내가 60이 되는데 60 정도 살다가 죽어도 사실 억울할 게 없어. 원래 인간의 평균 수명은 60 언저리였거든. 억울할 건 없지. 그냥 뭐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그냥 바꿀 의사가 없거든 지금. 우리 인간들은. 앞으로 8년 그래 재밌게 살자. 어차피 그 이후에는 뭐 담보할 수가 없으니까 내 삶을 내 생존을